안녕하세요. 편의점 스쿨 찰스 점주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주제는 파라솔 운영 잘해서 대박 났네. 그리고 철거당했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잠깐 옛날 썰 잠깐만 풀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강동구 명일동 쪽에서 제가 한 40평 정도 되는 점포를 이제 전환받아서 했는데, 원래 그쪽 매출이 100 후반대, 100 한 7, 80 정도 나오던 점포였는데, 그 옆에 공간이 좀그 차 다니는 길이 아닌데 그 옆에 공간에 이제 좀 넉넉한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파라솔을 처음에 두 대, 세 대, 네 대를 펼치면서 그 해 여름 시즌에 매출을 300 초반대, 340, 30까지 매출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 같은 것도 없이 그 해 여름을 좀 잘 보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쓰레기 양도 좀 많아서 제가 좀 늦게 퇴근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기는 했지만, 성적표는 상당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점포가 이제 어떤 그 건물주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계약의 종료가,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산티아고 길을 걷고 제 인생의 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됐던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점포였는데요. 여튼 각설하고, 편의점 운영이 운때랑 그런 관리의 어떤 노하우가 잘 맞아 돌아가면 정말 더블까지도 매출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운영 정말 잘해서 대박 났던, 그리고 관리를 잘 못하면 철거를 당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네. 음, 파라솔 운영 예정이세요? 음, 네.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몇 대 설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은 어떻게 하실 거고, 청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2월 21일이고, 이번 주 지나면 이제 3월이 됩니다. 3월부터 이제 파라솔의 계절이 시작되죠. 와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파라솔 운영을 잘하면 그 해 여름 성수기 매출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 운영의 미숙이나 관리 부실로 인해 실망과 상처만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고객이나 근무자, 점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파라솔 운영에 관한 견해를, 이 찰스의 견해를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규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행 법규에 따르면 파라솔에서의 음주와 흡연은 어떤 법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인가와 불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규에 관한 내용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번 질문의 끝부분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 경험에서의 파라솔 관리 방법을 제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신기도 동일하고요. 파라솔 설치가 가능한지를 우선 고려합니다. 왜? 예전에 그런 대박이 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매출 상승의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튼 처음 전환을 받고 우선 파라솔을 두 대만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세 대나 네 대 운영이 가능한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두 대만 설치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운영에 대한 조건들을 스스로 정합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밤 12시까지만 운영하고 흡연은 절대 불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제작해서 파라솔에 걸어둡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1, 2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주민들의 민원을 넣는 이유는 전에 없던 소음에 대한 불편함과 흡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위 두 가지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민들은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매장의 매출 신장을 위해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주민들로 하여금 느껴지게 한다면 조만간에 민원으로 인해 구청 직원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민을 고려한 운영을 1, 2개월 하다가 상황을 보죠. 그 상황이란 아래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파라솔 운영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요. 두 번째, 우리 근무자가 파라솔 운영, 특히 청소적인 부분이겠죠. 청소에 익숙해지는지에 대한 상황.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흡연 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흡연은 가급적이면 계속 안 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하고 오픈을 한 지 1년 차에까지 적응 기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 한 번에 4대, 5대까지 펼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 1년까지는 차곡차곡 쌓으면서 기다려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운이 좋아서 3, 4개월 만에 모두 설치하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동네 주민들이 제대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떤 이해의 그 선 안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제 경우에 하나에서 본다면 1년 차까지, 빠르면 6개월 아니죠. 파라솔 2대, 공 2시까지 운영을 하고 흡연은 계속 불가, 주류는 가능으로. 그래서 한 1년 차까지는 파라솔 2대나 3대 정도, 그리고 새벽 12시에서 다시 2시까지로 운영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차부터는 파라솔을 원래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3, 4대, 저희는 1인 근무 체계라서 근무자 1명당 4대까지가 케어가 가능할 수 있는 맥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차부터 6개월이나 1년 차부터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24시 운영하고 흡연은 계속 불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가능으로. 그러니까 몇 대냐, 그리고 몇 시까지 할 거냐에 대한 이 부분을 꼭 체킹을 하는 거죠. 저는 무엇이든 내 욕심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과 근무자와 점주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드는 것. 각자의 역할에서 편리함을 느낄 때 고객은 좋다 하고 근무자도 좋다 하고 점주도 이익률로 좋다, 매출로 좋다 하고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파라솔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 질의응답식으로 제가 한번 볼 것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편의점 내부 시식대 또는 외부 파라솔에서 음주행위 가능할까요? 이거 궁금한 거잖아요. 자, 한번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는 허가 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목계에 의하면 일반 음식점 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편의점에서 탁자와 의자를 비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 바 없는 이상 위 편의점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 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식품위생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조리행위 없이, 이게 핵심입니다. 조리행위 없이 단순 판매한 경우 손님이 편의점에서 외부 파라솔 포함입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면적의 조리 공간에 대해 휴게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같이 음식을 조리하여 서빙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신다고 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요약을 하면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에 해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라 함은 음식을 끓이거나 튀기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만 편의점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이 조리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바라보는 기준은 누가 데웠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점주 또는 근무자가 데워주면 조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손님이 직접 데우면 조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혹여나 점주 또는 근무자가 편의점 상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손님에게 갖다 준다면 편의점 내부 또는 외부에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편의점 내에서는 음주 행위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운영상에 있어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다른 법입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가 아닌 음료를 마시는 것은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않을까? 일단 법의 해석대로 본다면 불법이래요. 여기에서의 불법이라 하면 또 여기서는 또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 아닌 또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이라는 그 법안에는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다섯 번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여섯 번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행위. 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서, 인목, 죽둥,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지장을 주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매장 외부에 파라솔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외 영업허가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음, 교통방해 등의 주민의 민원이나 안전의 문제로 허가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볼 때 편의점 외부에 파라솔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편의점 앞 외부의 도로나 공간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유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사유지라는 이유에서 무조건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의 민원, 특히 소음 등의 어떤 민원은 경범죄 또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자, 요약할게요. 편의점 안 파라솔 설치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이지만 용도가 공개 공지인 경우에는 영업행위가 건축법에 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솔이 인도나 차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만일 침범하여 파라솔이 설치되어 운영된다면 민원을 넣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적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라는 건 뭐냐면 건축법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화단 같은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왔습니다.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음주행위와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하였다면, 예. 요즘은 주택가 주변에도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업소가 많아짐에 따라 소음 등 생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야간에는 편의점 바깥에 설치한 파라솔에 손님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죠. 주변 주택가의 소음으로 이것이 이어져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파라솔이나 테이블 설치는 도로나 인도를 점용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설치하게 되어 있어 무단위로 설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무허가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지자체의 행정지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편의점 손님들이 주변에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는 경찰에서 단속해야 할 사항으로 112로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판단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계도 조치를 하거나 통고 처분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관련 조항은 제3조 제1항 19호 불안감 조성, 20호 음주 소란 등, 21호 인근 소란 등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에서도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하고 있어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182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2019년 7월 11일 국민신문고님의 답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었지만 꼭 필요한 내용 등이었죠. 그래서 파라솔은 밖에서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조리해서 갖다 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라 땅에다 설치하면 그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유지이다 하더라도 어떤 고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또 경범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요걸 좀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가면 좀 더 좋겠죠. 예,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파라솔 운영 잘해서 대박 났네, 아니면 철거당했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 여기까지 파라솔 운영 잘해서 대박 났네, 아니면 철거당했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 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